2025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현실과 싸우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한 인사이트 보고서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주택시장 속에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들의 속마음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6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집을 사려고 시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 나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와, 3명 중 2명꼴이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현대주택 구매자들의 여정을 4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불확실성의 안개부터 시작해서 그들만의 새로운 생존 전략, 또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불확실성의 안개입니다. 요즘 집 사려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거죠. 신호가 너무 많고 뭐가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그냥 좀 헷갈리네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나 길 잃은 것 같다고 답한 사람이 2023년에는 48%였는데 이게 계속 늘어서 2025년에는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더 안개 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모순적이죠? 보세요. 작년보단 지금 시장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8%에서 52%로 늘었고요. 가격이랑 금리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무려 75%나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지만 존버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뭘 기다리는 걸까요? 딱 3가지로 좁혀집니다. 첫째, 당연히 집값 하락. 63%가 이걸 원해요. 둘째, 이자율 인하. 50%가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월급이 오르거나 저축이 늘어나는 것. 38%입니다. 이 3가지 조건만 딱 맞아떨어지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시장에 뛰어들 거라는 거죠.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들어보시죠. 구매자들의 불확실성, 그거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복 탄력성도 진짜죠.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 불확실성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티고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주제, 새로운 생존 전략이 나옵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들만의 규칙, 자기들만의 공략집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략, 바로 몸으로 때우기입니다. 여기 30%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Z세대 중에서 집을 산 사람들, 그중에 10명 중 3명은요, 계약금 마련하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다음은 22%. 이건 가족의 의미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에요. Z세대 5명 중 1명꼴로 형제나 자매랑 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피를 나눈 형제랑 힘을 합치는 거죠. 그런데 시간과 가족보다 더 크게 포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장소예요. 이 숫자 보세요. 92%. 거의 전부죠?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10명 중 9명 이상이 자기가 원래 살고 싶었던 동네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집을 샀다는 겁니다. 이건 탈압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포기죠. 그리고 역시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엄빠 찬스. 엄마 아빠 은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가족한테 돈 빌려서 계약금 보탤 거라고 답한 비율이 계속 늘어서 15%가 됐고요. 특히 Z세대는 5명 중 1명, 21%가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집 살 때 AI가 엄청 도움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Z세대가 무려 40%나 돼요. 다른 세대랑 비교하면 압도적이죠.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는 다르달까요? 복잡한 시장을 헤쳐나가는 무기로 AI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돈 문제, 전력 문제 말고도 이들이 마주한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이 정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죠.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기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새로운 현실의 맞서기인데요. 이제 날씨 문제는 어디에 살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62%.
집을 사려는 사람이든 이미 가진 사람이든 10명 중 6명 이상이 요즘 날씨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걱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38%, 5명 중 2명은요, 기후 문제 때문에 나 저 동에 살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허리케인, 산불, 홍수, 이런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의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사려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입니다. 65%. 집주인 3명 중 2명은 기후 위험에 대비하려고 집에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모두가 이 새로운 현실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아까 그 전문가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 기후는 이제 현실이 됐고 집을 사고 어디에 살지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집을 사는 방정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과연 오늘날의 아메리칸 드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험난한 도전을 겪으면서 성공의 의미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본 현대 주택 구매자의 여정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엄청난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죠. 그래서 둘째, 투잡, 형제와의 동업, 부모님 찬스 같은 기상천외한 전략들을 짜냅니다. 셋째, AI 같은 새로운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넷째,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적응력, 그리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산다는 건 그냥 좋은 위치에 적당한 가격에 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희생에 대한 이야기고 치열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빨리 회복하는 힘, 2025년의 주택 구매자를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일 겁니다. 네, 아메리칸 드림이 죽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20년 후의 아메리칸 드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